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은 댄디, 오늘을 살다 라는 책을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그동안 한 8회에 걸쳐서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철학책을 읽어드려서 오늘은 좀 가벼운 걸 가지고 왔고요. 이 책은 이전에 한번 한쪽 부분, 한 챕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반납 기한도 다 되어가고 해서 다시 한번 미처 읽지 못했던 마지막 챕터를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가벼우면서도 좀 따뜻함과 또 뭐 그런 해피 바이러스 같은 메시지가 있는 그런 같이 하면 좋을 부분인 것 같아서 또 선물처럼 이렇게 같이 할 내용이 컨텐츠가 저한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설하고 읽어볼게요. 제목은 나는 행복한 댄디 아이유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이 역시 뭐 읽을 때는 의식하지 않고 읽었습니다만 최진석 교수님의 철학책 탁월한 사유의 시선, 그 책과 같이 눈앞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어투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낭독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책입니다. 의식하고 고른 것은 아닌데 이분의 이 책은 그런 투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행복한 댄디 아이유 가을 산행길에서부터 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등산을 했습니다. 고화되는 매미 소리에 인이 박혔던 여름이 언제였나 싶게 가을을 맞습니다. 풍광의 실루엣을 눈에 담는 일은 몸의 온 감각을 요구합니다. 주변부의 사물들이 토해내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바람에 섞인 애잔함의 향을 맡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무와 내가 촉각이란 감각을 통해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산을 타는 일은 몸과 정신의 굳은 각질을 벗겨내기에 좋습니다. 채소의 가지만을 내며 온몸으로 계절을 맞는 나무에 손을 대자 단정한 외로움이 손끝을 타고 흘러옵니다. 껍질 내부에선 치열한 혈흔이 새겨질 것입니다. 여름 내에 촘촘하게 채운 육지를 서서히 소진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가을 산의 나무들은 꼿꼿한 정신의 뼈대를 세우고 시대를 견디는 인간 내면의 은유입니다. 제가 부산한 삶의 열정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짚어보고 싶을 때 산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권기수의 그림을 보니 풍화의 시간에 몸을 맡긴 현자가 보입니다. 겨울산에 피어날 매화의 군락 속에 흘러가는 것을 붙잡기보다 흘려보냄으로써 개워내려는 그림 속 주인공은 바로 동구리입니다. 이 댄디 이 책이요. 그림 작품을 놓고 그것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펼쳐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구리라는 부분은 권기수라는 그 화가 분께서 그린 그림 속에 등장하는 한 캐릭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의 소리엔 많은 것이 섞여 들어갑니다. 자세를 바로 고치고 앉으면 삐거덕 소리를 내는 오랜 의자가 섞이고 늙은 부모님의 저린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섞이고 초연하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단정하게 옷섭을 여민 매화의 수줍은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I am happy. 난 행복합니다. 라는 소제목의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권기수의 I am happy 전에 왔습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미술 속 아이콘 동구리. 권기수가 신임으로 동구리를 시장에 선보이던 시절 그의 그림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 팝아트의 새로운 흐름과 더불어 동구리는 많은 상품화 전략과 맞물려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예술과 패션의 협업 작업에 동구리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죠. 현대 미술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아이콘 작업에 몰입하게 된 배후엔 동구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미술과 상업의 결합이란 관점에서 동구리에 관한 글을 쏟아냈지만 어디에도 본질을 말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질. 저도 최근 들어서 본질이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 본질을 찾고자 노력을 했었더라면 이마만큼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들더라고요. 네, 계속 가보죠. 동구리는 동양적 관점의 현자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는 자연 속을 유유히 거니는 멋진 말로 소요유라 불리는 정신적 행위를 즐기는 현자입니다. 그림의 배경을 살펴보면 동양적 소재인 오방색과 대나무숲, 매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일견에는 마치 제품 디자인에 사용되는 귀여운 일러스트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포되면서 한국 팝아트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했고 중압감 넘치는 한국 화단을 비판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중문화와 고급 예술의 영역을 교차하며 경계를 허무는 유쾌함까지 주었던 그런 동구리입니다. 동구리를 볼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왜 동구리는 항상 네모난 큐브 위에 서 있거나 혹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까? 저 각진 큐브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작가는 말합니다. 각진 큐브는 서로에게 차단된 사회 속 우리들의 모습이자 사회적 질서임을. 우리가 배우는 지식과 담론이 정치적 패권과 경제적 능력 모두가 서로를 차단시키는 투명한 벽에 불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이런 삶의 매트릭스 위를 소요유할 수 있는 사람이 군자라고 했으니까요. 동구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내딛습니다. I am happy를 보면 동구리는 성냥갑 같이 동일한 큐브 형태의 아파트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창을 열고 햇살을 맞아들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암전 상태로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기 두려워 반쯤 얼굴을 내민 채 눈치를 살피는 이도 있습니다. 비정한 도시 공간에서 익명의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여기는 권기수 I am happy라는 그림에 대한 작가님의 시선입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투영된 각진 큐브 속에 살아가는 것이 도시란 공간을 살아가는 이들의 운명이라면 이 운명의 벽을 넘는 건 환한 웃음으로 여전히 살아볼 만한 곳이라고 되뇌는 우리들의 용기입니다. 네, 여기서도 용기라는 부분이 나오네요. 이분들은 다 용기에 되게 최진석 교수님 그 앞서서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책의 작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김홍기 작가님도 마찬가지고요. 다 되게 용기를 주목하십니다. 바깥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바꿔줘 주면 고마운 거고 또 우연히 시가 맞고 운이 맞아서 이렇게 세상도 바뀌어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의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이런 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우리의 작은 용기라는 여러 작가님들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 느껴지는 서글픔을 견뎌내며 시선을 내부로 돌려 결국 치열한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해온 나 자신에게 쳐주는 몇 번의 박수는 아닐까요? 자,
자, 이제 이 책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림, 마지막에 나오는 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나누고 계신 그림은 권기수 작가님의 붉은 식탁이란 그림이에요. 그림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앞서도 그랬어야 됐을걸. 예, 붉은 식탁은 전체 배경이 레드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큰 긴 식탁이 있고요. 식탁 위에는 물방울이 점점 그 퍼져나가는 파동이 이 책상 표면에 배경으로 깔려 있고, 테이블 표면에, 상단 표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각양은 아닌 것 같고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 하얀색, 주황색 꽃들이 있고요. 그 안에 디테일들이 저마다 다 달라요. 네. 그리고 그 테이블 앞에 7명의 동굴이가 있네요. 동굴이가 아주 활짝 그 웃는 모습을 한 캐릭터들의 그런 웃는 동굴이가 7명 앉아 있습니다. 제목이 붉은 식탁인데요. 이 책에 대한 서사를, 스토리를, 시선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함께 해보시죠. 행복한 댄디가 되는 법, 이란 제목입니다. 권기수는 동구리와 더불어 매란 국죽이란 4군자 도상을 이용합니다. 극단적 단순화 작업을 통해 매화와 난, 국화와 대나무는 기호처럼 축약되어 의미를 전달하죠. 근데 그 4군자 도상이 아까 그 설명해드렸던 붉은 식탁에 그 식탁 위에 놓여진 꽃들, 그런 무늬들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 긴 막대 모양은 바로 대나무입니다. 멋진 건 그 대나무의 결마디 하나하나가 오방색으로 채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매화는 4군자의 하나로 무화의 세계인 추운 겨울에 꽃을 피워 강인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녔으며 그윽한 향기로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매화의 향기를 한번 맡아보고 싶네요. 매화와 대나무가 흐드러진 숲속을 자유롭게 거니는 동굴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자만이 자신의 껍질을 벗고 각진 큐브의 표면 위로 올라와 햇살 마루에서 달콤한 낮잠을 즐길 수 있는 법입니다. 정신적 지조와 선비 정신이란 구닥다리 취급을 받는 요즘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패션의 역사에서 캐낸 다양한 미적 개념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스타일링과 옷 입는 법에서부터 옷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가르치는 일도 해왔죠. 우리는 흔히 댄디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옷을 잘 입고 매력적인 남자를 가리켜 표현할 때 쓰죠. 원래 댄디는 프랑스의 문필가인 바르베 도르비아가 1830년대 이후 프랑스 사회를 분석하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영한사전을 보면 댄디는 명사로는 멋쟁이, 형용사로는 으뜸의, 스마트한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의 속살에는 더욱 깊은 이면들이 담겨 있죠. 도르비는 댄디의 삶의 목표를 통해 이즘을 설명합니다. 첫째, 규범의 굴레에 익숙해진 정신에 맞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는 관습을 존중하되 그것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섬세한 정신의 소유자란 뜻입니다. 이는 비단 옷차림의 규약을 넘어 식사와 다이어트, 데이트, 성관계, 자녀 양육 등 일상의 작은 단면을 관리할 때도 포함됩니다. 둘째, 자기 나름의 방식을 소유한 위대한 아티스트입니다. 댄디가 자기 나름의 방식을 소유한 위대한 아티스트, 자신을 개성있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사용하며 예술가들이 작품으로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듯 자기 몸으로 사람을 즐겁게 한다.
스스로 자신의 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남자들이 아내가 골라주는 셔츠와 타이만을 하고 회사에 가지 않는 저희 회사에 이런 분 많이 있을 텐데 회사에 아내가 해주는 옷차림과 방식으로 단장을 하고 회사에 가는 그러지 않는, 제발 그러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작가님이 얘기하세요. 저도 좀 공감됩니다. 셋째, 댄디란 삶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나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항상 기발한 생각을 하고 사회적 규범이 가진 예측 가능성을 보기 좋게 무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네. 이런 거 멋있는 것 같아요. 삶의 선택에 책임을 진다는 거, 이거도 멋있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도 멋있고, 나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멋있죠. 보니까 이 김홍기 작가님은 단어의 의미,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앞서도 이렇게 그 단어의 어원, 이런 것을 또 굉장히 해박하신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강연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기도 한데요. 이런 단어, 타이포, 이런 것들에 굉장히 어려서부터 집착이면 집착이고, 아무튼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그 호기심을 또 끝까지 따라가 보는 그런 좋은 기질을 가지신 작가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번째 댄디의 정의, 이분이 내리신 그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단어 선택에 이 문구 하나 만드는데 굉장한 섬세함을 발휘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댄디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길들이면서 타인의 조심성 없는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이 자신의 존재 속으로 침범할 수 없도록 거부할 수 있는 냉정함과 차분함을 가진 사람. 이 부분은 제게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길들이면서 타인의 조심성 없는 시선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내 길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올곧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많이 못 그러고 위축되어서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만큼 더더욱 앞으로는 나를 잘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요즘인지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이 책에 처음부터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탁 스치듯이 보고도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구나, 굉장히 배울 만한 정신과 삶의 표본 중에 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짧은 순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여러분들은 이 책을 에 대한 짧지만 공유를 받고 있으신 거세요. 결국 한마디로 댄디를 요약하면 사회의 지배적 스타일에 저항하는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이야말로 진정한 개성을 담보하는 전략이죠. 댄디의 숫자가 늘 때 사회는 더욱 우아해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아함을 의미하는 엘레강스. 엘레강스의 어원을 보면 심혈을 기울여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잉여의 가치를 내기보다 단정하게 벗은 몸을 내보이는 가을나무에서 그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엘레강스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냥 좀 고급스럽다, 우아하다 이런 의미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심혈을 기울여 선택하다라는 뜻이었군요. 네, 그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것에서 우아함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매 순간 나의 언어와 어떤 나의 선택들, 표현들, 나의 생각들 그런 것이 우아하다는 것은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그렇게 내뱉는 것, 함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 선택하는 것, 이런 것 아닐까 합니다. 어떤 일면에서 보면 서양의 댄디는 우리의 선비 정신과 통합니다. 사군자를 그리며 그림의 창을 통해 세상의 아픔과 통교하며 원인을 사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온 감각으로 느끼고 분노하되 배면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사람. 음식 한 가지를 먹어도 폭식보단 단정한 미각을 현지할 수 있는 사람. 예술을 사랑하되 타인의 달콤한 말에 매몰되어 한 장의 그림을 사기보다 자기만의 컬렉션을 이룰 수 있는 원칙을 가진 사람. 한 벌의 옷을 살 때도 유행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여기에 맞는 색감과 질감과 실루엣을 찾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며 늙어가고 싶습니다. 여기 이 김홍희 작가님이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며 늙어가고 싶은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최진석 교수님이 책에서 언급하셨던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서 언급하셨던 그런 철학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과 굉장히 일치되어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네요. 예. 그리고 그게 문학, 인문, 철학 이에 다 이런 예술과 문학, 사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문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철학하다, 인문하다 그런 인문적인 삶을 살다, 철학하는 삶을 살다 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었어요. 한 차원 높은 삶을 산다. 그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삶을 산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만의 한 차원 높은 시선을 가지고 사는 것을 철학한다, 인문적으로 산다. 그런 말들을 의미하고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한동안 유행했던 프레임이라는 그런 화두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는 다양한 모든 사건과 사람들 관계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나만의 프레임을 갖고 볼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이제 그 성공이 중요하다. 계속 불평불만하는 프레임으로 뭔가 비판하는 프레임으로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프레임, 어떤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그런 사건을 맞이하느냐, 그런 고통을 대면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지 않았었나 기억이 되는데요. 이 철학한다라는 것은 그 프레임을 넘어서는 정말 그것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것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잘
저에게 떠오른 이런 깨달음을 아주 디테일한 언어로 지금 갑자기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그 프레임이라는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프레임에는 없는 그런 삶의 추동력이 철학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그런 삶의 방식에서는 삶을 추동하는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와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그런 열정, 그리고 그로 인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천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내는,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이어서, 철학한다는 것, 인문적으로 산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게 또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이고, 이 철학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런 예술하는 분들이 그런 시대를 앞서가는, 좀 이렇게 시대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삶에 집중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또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지금 철학에 대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책을 여러 권 아주 디테일하게 읽어오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마지막 문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진 큐브의 세계에 편입되지 못해 안달하기보다 대나무 숲을 소요유하는 댄디이고 싶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댄디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작은 조건들의 그림을 통해 답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 댄디하고 엘레강스한 미셸이 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작은 성과가 있다면,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상 옷을 마음에 드는 옷을 다 구매하지 못하고 살죠. 요 사이는 그냥 아이쇼핑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길에, 제가 이제 시내에 사니까 산책을 하는 길에 이제 수많은 그런 패션 샵들을 지나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예전 같으면 사고 싶어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사버렸을 그런 옷들을 제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동해요. 그렇지만 이게 내가 유행을 쫓는다고 새로운 아이템을 사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부터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그래, 집에 옷도 많은데 입지 않은 옷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앞에서 망설이는 것 자체가 무슨 시간 낭비인가 하는 그런 철이 좀 들었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꼭 제가 읽어드리는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책 구매하셔서 보면 아마 저와 같은 변화를 좀 더 생활에서 실천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실천과 변화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책 읽기, 책 듣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